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한국경제 분석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5번째 강의로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이기 모형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할 때 많이 사용되는 모형입니다.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는 현재를 위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간단한 이기 모형을 통해 핵심적인 논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기 모형은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던 벨만 방정식과 유사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미래소득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벨만 방정식보다는 간단한 이기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간단한 이기 모형으로 미래소득의 변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소득의 변화는 미래의 소득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소득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은 경제학적으로는 예비적 저축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저축 모형은 미래소득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떻게 최적화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답을 수학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수학적으로는 확률을 통해서 모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소득이 높을 확률을 P로 표현하면 미래에 소득이 낮을 확률은 1-P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미래소득에 확률 번수를 도입하고 예비적 저축 모형을 파이썬으로 3차원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합니다. 예비적 저축 모형은 수학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은 확률 변수 P가 변하면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를 3차원으로 표현하면 기존의 2차원 그래프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소득의 변화는 꾸준한 경제성장을 통해 미래소득을 증가시켜온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이기 모형은 소비저축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불확실성이 없는 모형에서 이코노믹 에이전트 A는 시차가 있는 이 시점, 현재 T와 미래 T+1에 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A는 이 시점에서 각각의 소득으로 현재 소득 YT와 미래 소득 YT+1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비 CT와 미래 소비 CT+1을 지출하게 됩니다. A는 소득 중 일부를 T기에 저축 ST 할 수 있고 이때 A의 현재 저축은 현재 소득에서 현재 소비를 뺀 ST는 YT-CT 값이 됩니다. 이 모형에서는 저축을 통해 이자 RT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A는 저축을 하면 T+1기에 1 플러스 RT 곱하기 ST만큼의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예산 제약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약식은 현재인 T기의 예산 제약식입니다. 이는 ST 플러스 RT는 YT로 표현됩니다. 두 번째 예산 제약식은 미래인 T 플러스 1기의 예산 제약식입니다. CT 플러스 1은 YT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 RT 곱하기 ST로 표현됩니다. 현재와 미래라는 두 시점에서 A는 모두 소비를 하고 소비를 통해 U라는 전체 효용을 가지게 됩니다. 전체 효용 U는 현재 소비를 통한 현재 효용 UCT와 미래 소비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미래 효용 베타 UCT1을 합한 것이 됩니다. 이는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U는 UCT 더하기 베타 UCT1. 여기서 베타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디스카운트 팩터의 역할을 합니다. 효용은 소비의 양이 커질수록 더 증가하고 한계 효용은 소비의 양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 표현합니다. A는 현재와 미래의 예산 제약 하에서 전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그리고 저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maximum CT, CT plus 1, ST, U equals U, CT plus beta, U, CT plus 1, subject to CT plus ST equals YT. CT plus 1 equals YT plus 1 plus 1 plus RT, ST. 이 식에서는 T기의 예산 제약인 CT plus ST는 YT와 T 플러스 1기의 예산 제약인 CT 플러스 1은 YT 플러스 1 더하기 1 플러스 RT 곱하기 ST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전체 효용을 최대화하는 현재 소비인 CT와 미래 소비인 CT 플러스 1 그리고 저축인 ST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미래인 T 플러스 1기의 예산 제약식인 CT 플러스 1은 YT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 RT, ST입니다. 이 예산 제약식을 살펴보면 T 플러스 1기인 미래에 얻는 소득인 YT 플러스 1과 T기인 현재에 저축한 ST에 RT에 이자가 붙은 금액을 모두 미래 소비인 CT 플러스 1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기 모형에서 나타나는 예산 제약식의 특징입니다. 2기 모형에서는 T기와 T 플러스 1기밖에 없기 때문에 T 플러스 1기에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소비인 CT 플러스 1에 사용하게 됩니다. 2기의 소비저축 모형에서도 앞서 설명했던 벨만 방정식과 같은 형태의 논리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를 위한 소비인 CT를 증가시키면 저축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미래의 예산 제약식에 영향을 주어 미래 소비인 CT 플러스 1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 소비의 효용은 베타라는 디스카운트 팩터에 의해 할인되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최적의 전략은 아니게 됩니다. 2기의 소비저축 모형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모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우선은 목적 함수와 두 개의 예산 제약식을 결합시켜서 라그랑지안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라그랑지안은 L equals UCT 더하기 베타 UCT 플러스 1 더하기 람다 1 곱하기 YT 마이너스 CT 마이너스 ST 더하기 람다 2 YT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 RT 곱하기 ST 마이너스 CT 플러스 1입니다. 라그랑지안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목적 함수와 제약식을 결합시키기 위해 제약식을 변경시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인 람다 앞에 붙이는 부호는 플러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호를 플러스로 하면 제약식을 변경할 때 제약식의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편리합니다. 현재의 예산 제약식을 보면 YT는 CT 플러스 ST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소득인 YT가 현재 소비인 CT와 저축인 ST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약식은 YT-CT-ST는 0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식을 YT-CT-ST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YT-CT-ST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인 YT가 소비와 저축의 합인 CT 플러스 ST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까지 고려하는 확장된 2기 소비저축 모형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한 설명을 위해 돈을 빌릴 수 없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YT가 CT 플러스 ST보다 크기 때문에 YT-CT-ST는 0과 같거나 0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제약식을 반대로 CT 플러스 ST 마이너스 YT로 변경시키면 제약식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라그랑지안을 풀어줄 때 마이너스 부호가 나타나서 한 번 더 처리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라그랑지안을 풀이한 결과에는 차이가 없지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앞에 붙이는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제약식도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끔 보면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인 람다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라그랑지안을 편미분하고 식을 정리할 때 더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제약식을 마이너스 부호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CT 플러스 ST 마이너스 YT로 제약식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라그랑지안이 L equals UCT 더하기 베타 UCT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1 곱하기 CT 플러스 ST 마이너스 YT 마이너스 람다 2 CT 플러스 1 마이너스 Y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RT 곱하기 ST가 되게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더 일반적인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앞에 플러스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은 UCT 더하기 베타 UCT 플러스 1 더하기 람다 1 곱하기 YT 마이너스 CT 마이너스 ST 더하기 람다 2 곱하기 YT 플러스 1 더하기 1 플러스 RT 곱하기 ST 마이너스 CT 플러스 1을 CT로 편민해보면 U 프라임 CT 마이너스 람다 1은 0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라그랑지안을 CT 플러스 1로 편미분해주면 베타 U 프라임 CT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2는 0 그리고 마지막으로 ST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람다 1 더하기 람다 2 1 플러스 RT는 0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들을 정리하면 U 프라임 CT는 람다 1 베타 곱하기 U 프라임 CT 플러스 1은 람다 2 람다 1은 람다 2 곱하기 1 플러스 RT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에서 람다 1을 U 프라임 CT로 치환하고 람다 2를 베타 U 프라임 CT로 치환하면 마지막 식이 U 프라임 CT는 베타 U 프라임 CT 플러스 1 곱하기 1 더하기 RT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라그랑지안을 람다 1과 람다 2로 미분해주고 제약 조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단계가 남아있지만 이 조건이 2기의 소비저축 모형의 핵심 조건이 됩니다. U'CT는 베타 U'CT 플러스 1 곱하기 1 더하기 RT는 U'CT는 베타 1 더하기 RT 곱하기 U'CT 플러스 1로 정리해서 보는 것이 더 의미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베타 곱하기 1 플러스 RT가 1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가치를 디스카운트하는 것과 이자율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U'CT는 U'CT 플러스 1이 되고 이는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과 미래 소비의 한계 효용이 같도록 만드는 것이 최적화를 달성하는 조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쓰는 가장 큰 장점은 미분의 연쇄 법칙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편미분 계산을 보면
벨만 방정식 때와는 달리 미분의 연쇄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라그랑지안이 최적화 문제를 풀이할 때 매우 많이 활용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왜 연쇄 법칙을 라그랑지안에서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연쇄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한 2기 소비저축 모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불확실한 미래소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